1950년 6.25 전쟁 발발 초기 미군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며 결국 낙동강 교두보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미군 부대가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실전 경험을 가진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미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82 공수사단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이란과의 전쟁 뉴스를 보면 미국이 이란과의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것은 해군과 공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육군뿐. 그런데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미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는 바로 제82 공수사단.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단 18시간 안에 전 세계 그 어디라도 수천 명의 정예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부대. 82 공수사단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에 상시 대기 중인 한 개의 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당신들의 뒤뜰에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적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지상 부대가 배를 타고 수백 시간 걸려 이동할 때 82 공수사단은 하늘에서 곧바로 전쟁터 한복판으로 떨어지는 부대인 것입니다. 82 공수사단의 상징인 붉은 베레모와 AA 마크. 이 부대 마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17년 1차 대전 당시만 해도 미국은 48개 주가 전부였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창설된 미 82 공수사단은 48개 주 전역에서 몰려든 병사들로 창설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82 공수사단은 올 아메리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미국 사람이라는 의미. 부대 마크의 AA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82 공수사단은 처음엔 우리가 아는 그런 공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오늘날과 같은 공수부대로서 진정한 전설이 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때부터였습니다. 1943년 7월 허스키 작전. 목표 주축국 이탈리아의 시실리섬 탈환. 미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공수작전이 시작되었고 그 주인공은 82 공수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최초의 공수작전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항로 혼선으로 인해 병력은 여기저기에 흩어진 채 투하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수송기는 미 해군의 대공 사격에 격추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82 공수사단 병사들은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임무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병력들은 주변의 다른 부대원들과 즉흥적으로 재편성되었고 이들은 독일군의 보급로를 처단하고 주요 교차로와 고지를 확보하며 연합군의 상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투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임무형 지휘체계. 82 공수사단 병사들이 보여준 이 유연한 전투 방식은 훗날 미 공수작전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1943년 9월 초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 해안 상륙작전. 이 작전은 처음부터 실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독일 기갑부대의 강력한 반격 때문.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륙은커녕 모두 다 바다로 쓸려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이 위기를 막기 위한 소방수로서 미 82 공수사단이 긴급 공수되었습니다. 82 공수사단은 독일군 전차부대의 반격을 막아내며 끝까지 방어선을 유지했고 그때부터 82 공수사단은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라도 나타나 위급 상황을 틀어막는 전략 예비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날 82 공수사단 병사들은 밤하늘을 가르며 북프랑스에 투입됩니다. 악천후와 상륙작전 첫날의 무지막지한 혼란 속에서 이들은 계획대로가 아닌 이곳저곳에 흩어져 낙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독일군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며 연합군 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82 공수사단은 하늘에서 내려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부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82 공수사단은 사실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초기 미군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하며 결국 낙동강 교두보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미군 부대가 오지 않아서였습니다. 2차 대전 승전국이라는 자부심은 상당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투입된 부대들은 미 본토에 있던 알짜 병력이 아닌 일본에 주둔 중이었던 메가더 장군 휘하의 부대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일본 점령군 역할에나 적합했지 전투에 적합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전황이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메가더 원수는 미국 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2 공수사단이다. 82 공수사단을 즉시 한국으로 보내달라. 메가더 장군은 실전 경험을 가진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미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인 82 공수사단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먼 정부의 대답은 NO. 당시 트루먼 정부는 왜 메가더 장군의 다급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소련 때문. 트루먼 정부는 정작 전쟁이 터진 곳은 한반도인데 여전히 유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라도 소련이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가더의 요구대로 82 공수사단을 한국에 보냈다가 미국이 보유한 가장 예리한 검을 헛되게 소모시킬 거라는 두려움. 트루먼 정부가 도저히 82 공수사단을 한국으로 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밝혀지게 되지만 당시 소련은 미국과 직접 충돌을 벌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82 공수사단이 아예 한국과 인연이 없을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부대는 오지 못했지만 82 공수사단의 투혼이 한국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 12월 이 시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에게도 정말 끔찍했던 시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은 메가더 원수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군과 국군 지상병력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그러나 1950년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한국인 군무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미군은 중공군의 매서운 공세로 인해 완전히 정신력이 붕괴되어 싸울 의지마저 잃어버린 상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워커 장군의 후임자로 부임한 것이 매튜 리치웨이였습니다. 이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요구했던 82 공수사단은 오지 않았지만 대신 그 부대의 사단장이었던 사람이 왔기 때문. 리치웨이는 2차 대전 당시 82 공수사단의 초대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82 공수사단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공수부대로 만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에 와서 중공군 때문에 멘탈이 나가버린 미 8군 병사들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고 무너져버린 전선을 가까스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82 공수사단은 단순한 부대 그 이상입니다. 이들은 신속 대응군으로서 전 세계의 분쟁을 억제하는 미국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이란 같은 국가들이 위협을 가할 때 가장 먼저 수송기에 오르는 이들. 우리는 적들이 자고 있을 때 적진에 떨어진다는 그들의 말처럼 82 공수사단은 지금도 적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자 미 육군의 가장 믿을만한 해결사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